안녕하세요, 빠기TV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찍었는데 영상도 못 찍고 로또도 한 장도 못 샀어요. 유튜브가 좀 저한테 취미랑 이제 숙제 느낌이 공존하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건데, 뭐 아직까지 영상이 별게 없어서 기다리는 분이 많이 없는 건 알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좀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그래도 이거 찍자고 이제 제가 원래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몇 주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올렸는데 봐주시는 분이 많이는 없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종종 이제 주시는 질문인데 살짝 저희를 좀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얼마에 팔까요? 보통 얼마에 팔아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자, 삼겹살집이 있어요. 우선 장사를 하려면 국내산이건 수입산이건 일단 돼지고기를 가져와야겠죠. 내가 아무리 삼겹살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돼지 농가 가서 돼지를 실어오는 분은 거의 없겠죠. 뭐 축산물 시장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사오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대개 이제 고기를 업장까지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쇼핑몰로 치면 그 일을 해주는 게 사입삼촌인데, 고기 배달해주시는 분한테 삼겹살 1인분에 얼마에 팔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주변 쇼핑몰도 보고 뭐 주워 들은 것도 많아서 그냥 아는 선에서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검색을 조금만 해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이제 인터넷에 있거든요. 대신 검색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구글이랑 네이버에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몇 번 하는 거는 찾아본 게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일을 처음 하시면 모르시는 게 많고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좀 본인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고 구상하는 자세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제 마진율을 고깃집에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제 강남의 신사동 같은 데서 파는 고기랑 대학가에서 파는 고기랑 같은 고기라도 분명히 가격 차이가 존재하겠죠.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로드샵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이제 뭐 월세, 운영비용, 뭐 판매 채널 등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당연히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뭐 딱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뭘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느낀 거랑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통상 마진을 1.6배, 0.6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정말 세세하게 따지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진을 1,000원 보고 100개 팔아도 10만 원이고 마진을 10,000원 보고 10개 팔아도 10만 원이에요. 기름은 얼마, 뭐 커피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시장마다 형성된 마진율이 있는데, 그냥 뭐 의류는 통상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간단한 계산을 하나 해볼게요. 10,000원짜리 제품을 사서 이제 0.6을 보고 16,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이제 제품 공급가가 11,000원? 대신 여기서 간이과세자분들은 10,000원만 잡아도 되겠죠? 세액을 필수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판매가가 16,000원이면은 이제 부가세 10% 1,600원 빠지고, 뭐 카드 수수료, 네이버 수수료 이런 거 해서 뭐 대충 한 6% 쳐서 1,000원 정도 빠지고, 제품값 11,000원 빠지고, 이러면 이제 2,400원 정도가 남을 거예요. 이제 2,400원이 말 그대로 뺄 거 빼고 남은 순수익이 되겠죠. 이제 쇼핑몰을 하시면 이 수많은 2,400원을 모아서 뭐 CS도 하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가게를 꾸려가야 되는 거죠. 뭐 1.6배 이상에 있어서는 뭐 1.8배를 보건 2배를 보건 3배를 보건 말 그대로 사장님 마음이에요. 다만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질이 좋은 제품을 이제 좀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게 시장의 기본인데, 이미 예전부터 형성되어 온 마진율이 저 정도고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건도 이제 저 정도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거보다 마진율을 크게 하면 이제 소비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좀 크겠죠. 뭐 사실 가격이란 건 진짜 뭐 희소성, 질, 상품성 같은 거를 생각해서 사장님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동대문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면서 단가도 내려가고 마진도 줄고, 그리고 제작이 아닌 이상 이제 이 동대문이라는
한정된 시장에서 소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품 팔기까지 좀 수월하죠. 그래서 혼자만 이제 좀 비싸게 팔면 고객들이 떠날 여지가 많이 커지겠죠. 추가로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필수로 발행하지 않으니까 통상마진 0.6을 무시하고 그냥 몇천 원 뛰기로 물건을 엄청 많이 파는 분도 계세요. 박리담회로 이렇게 무탈하게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제 좀 잘 되는 도매처나 거래처를 관리하는 도매처가 있다면 이럴 경우 쇼핑몰에 전화해서 0.6 이상 안 보면은 이제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판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규모가 조금 있는 쇼핑몰들은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도매랑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규모가 좀 돼서 세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이제 0.6으로 측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들이 그렇게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나는 이제 가격 경쟁력도 약해지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도매에서는 물건을 후려쳐서 이렇게 빼주는 새로운 거래처랑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거래처랑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제 후자를 선택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통상 마진 0.6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률을 책정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매가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왜냐면 사장님이니까 진짜 그냥 판매가 측정은 사장님 마음이고, 당연히 거래처 관리를 안 하는 도매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한 이제 0.6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혹시 제가 이런저런 거 계산을 해서 마진율을 이 정도를 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질문은 정말로 진짜 이 사람이 물어볼 데가 너무 없고 답답해갖고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요. 근데 진짜 막연하게 삼촌 이거 얼마에 팔까요? 이거 몇 배를 보고 팔아야 될까요? 정말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 완벽하진 않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걸 보고 듣고 그래도 가격률 마진율을 책정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편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면은 이게 박살날 분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박살날 분,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의 허수가 되겠죠? 이런 분이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맨땅에 헤딩을 했었는데 진짜로 남들보다 훨씬 힘들고 그래요. 저 같은 분이 안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뭐 사입 시스템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업체마다 좀 다르니까 그런 거 질문은 뭐 당연한 질문이에요. 근데 뭐 삼촌이 옷도 골라주시나요? 이런 질문 받으면 진짜로 좀 당황스러워요. 옷은 MD가 고르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쇼핑몰 사장님이 고르시거나 뭐 그래도 항상 예외는 어디든지 있으니까 물건 골라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사입 삼촌이.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래처에 본인이 맡길 일, 그러니까 거래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내 일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진짜 거래처의 업무가 아닌 생뚱맞은 질문, 뭐 막연하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단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볼 수 있는 만큼은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질문을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너무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든지 당연히 운도 중요하겠지만 웬만한 일에는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운도 엄청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게 거래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번 편이랑 이번 편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입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가 잘 되면 당연히 저희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진입 장벽이 진짜 낮잖아요. 확실히 낮긴 낮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경쟁이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생각보다 엄청 많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제가 처음 찍은 것도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한계, 제가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 같은 거 위주로 해보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이제 저도 그냥 알려드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하는 과정을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보시면 사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뭐 올리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대박 나세요.